자, 여러분, 만약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저 바다 한가운데 2028년에 정확히 터지도록 맞춰진 시한폭탄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시한폭탄 제7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좀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2028년이라는 마감 시한을 향해 시계는 정말로 똑딱거리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폭탄의 이름, 바로 제7관구입니다.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곳이죠.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두 나라의 미래 에너지 명운이 걸린 자원의 보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무려 5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분위기는 정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전 세계가 1차 석유 파동으로 휘청이던 시절이었어요. 자원 없는 우리나라, 일본이나 상황은 비슷했죠. 그래서 싸우는 대신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한일대륙 분공동개발협정.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함께 미래의 번영을 꿈꾸자는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 50년입니다.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길고 거의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5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의 이 갈등을 만들어낸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이 약속 아래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이 자연연장설이라는 걸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땅덩어리가 제7광구까지 뻗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땅이 연장선 아니냐 하는 논리였죠. 아주 강력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죠.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제법의 흐름이 싹 바뀝니다. 훨씬 간단한 중간선 원칙이라는 게 대세가 된 거예요. 그냥 두 나라에서 똑같은 거리로 선을 긋자 이거죠.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일본한테 훨씬 유리했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5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시간이 자기 편이 된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2028년이 되면 이 바다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러니 굳이 한국이랑 같이 돈 써가면서 개발할 이유가 점점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약속과 뒤바뀐 법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실 수도 있어요. 1974년에 시작해서 쭉 오다가 바로 2025년,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둘 중 한 나라라도 나 이 협정 그만할래 하고 통보해버릴 수 있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만약에 이 협정이 그냥 끝나버린다? 그럼 정말 상상 이상의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일 관계라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실어오는 바로 그 바닷길이 막힐 수도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여기에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까지 끼어들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요, 최근 주한 일본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립은 피해야 한다. 지혜를 모으자. 외교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일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정면으로 충돌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세력이 누구겠어요? 바로 중국이죠. 어부제리를 중국에게 내줄 순 없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죠. 제주 정치인의 말처럼 이건 서울이나 도쿄의 정치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앞바다의 일이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런 절박한 외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50년 전에 함께 꾸었던 꿈을 이대로 동아시아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갈등의 불씨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선택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연 제7광구는 한일 협력의 빛나는 상징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시대를 여는 비극적인 이름이 될까요? 이 바다의 미래가 곧 동북아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